창원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밀한 분석으로 생활 밀착형 시책은 물론 장기 정책에도 적용하기로 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제각각 부과하던 창원시가 요금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경남에는 교사 690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만학도들을 20년 넘게 가르친 야학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낮 기온이 28.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밀양 곳곳에서 파릇파릇한 실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SNS나 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로 생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은 창원시의 새 야구장 위치 결정, 확정된 마산 야구장과 탈락한 창원운동장, 진해 가운데 자가용 이용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야구장 후보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녹색은 15분, 연두색은 30분이 걸리는 지역인데 마산 종합운동장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에서 마산 종합운동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걸리는 시간대에 따른 인구 분포를 보면 마산 종합운동장은 30분 이내에 78만 명, 1시간 안에 117만 명으로 올 수 있는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님이 줄어 고민인 전통시장은 실제로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별과 연령별로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산어시장과 창원 상남시장 모두 주변 상가에는 사람이 몰리면서 붉은색을 띠지만 정작 시장 안에는 유동인구가 적었습니다. 두 시장의 이용 연령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창원 상남시장은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50대 순이지만 마산어시장은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30대 순입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주로 찾는 곳도 다릅니다. 마산의 경우 남성은 하포동, 여성은 완월동 주변에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로 기업이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파악해 광고에 활용하는 이 빅데이터 정보는 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진해 군항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이용해 측정한 관람객은 311만 명. 이 가운데 창원 시민을 뺀 외부인은 168만 명이었습니다. 또 김해시, 부산 강서구, 사하구 순서로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지난해까진 자동차 수를 측정해 관람객을 추산했지만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어느 포인트에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과 장소를 구분을 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결과를 내년 지역별 군항제 홍보와 교통관리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책이 필요한 대상자를 좀 더 정확하게 가려내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버스 노선 결정이나 주차장 건설, CCTV 설치 같은 생활 밀착형 시책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 같은 장기 정책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고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들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도요금이 제각각이어서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자치단체가 요금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창원시는 수도요금을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제각각 부과해 왔습니다. 수돗물 10톤을 썼다고 보면 가정용일 경우는 상하수도요금이 약 9,300원이지만 일반용은 15,000원이어서
일반용이 50%가량 비쌉니다. 가정용으로 돌리는 방향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금액을 한 40% 정도는 또 다운시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오피스텔 수도요금을 통일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가 정작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뒤늦게 전입신고가 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이 나게 적용된 걸 알았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통일되게 정비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지역마다 다른 오피스텔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배움에 목마른 만학도들을 위해 20년 넘게 묵묵히 야학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 진주 향토 시민학교 교장 김민창 씨를 만나 가르침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비업, 시옷, 요거는 이영. 변변한 기자재 하나 없는 낡은 교실에서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고된 일과 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수업이지만 배움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교단에 선 47살 김민창 씨. 30년 전통 이 야학의 유일한 선생님이자 교장입니다. 몸이 힘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합격을 하시고 졸업하는 모습을 볼 때 더 보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 씨가 야학교사를 시작한 건 대학을 졸업한 해인 27살. 인생의 반 20년 세월 동안 김 씨의 가르침으로 검정고시의 꿈을 이룬 학생은 600여 명에 이릅니다. 몰랐던 걸 갖다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듣면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열악한 상황 탓에 동료 교사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홀로 묵묵히 야학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 아직도 그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그 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이분들의 눈을 보면서 많이 느끼죠. 늦가기 학생들에게 20년 배움의 길을 밝혀준 스승. 앞으로도 더 긴 시간 그들의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지역의 교사 690명이 정부 포상과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함안고등학교 정민효 교장이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고 의령 지정초 장종환 교장을 포함한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39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또 창원 교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세희 교사 등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등 교원 300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동남권 지역의 성인 1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5%에 달했습니다. 존경받고 있다는 7%에 그쳤으며 8%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산과들은 초록 옷을 입고 생기로 가득한데요. 봄과 여름이 함께하는 밀양 위양못에 손은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촌마을의 저수지에 실록이 드리웠습니다. 저수지는 주변 산을 비추고 하늘도 담아낸 듯합니다. 푸르름이 더하는 저수지 섬에 자리한 옛 정자가 운치를 더합니다. 밀양 팔경으로 꼽히는 위양못입니다. 5월의 눈꽃, 흰 쌀밥 같다는 이팝꽃이 이맘때 위양못의 자랑. 노란 꽃창포도 싱그러움을 더하고 하나, 둘, 셋. 정자에서 본 풍경은 한 폭에 수묵합니다. 그 잔잔함이 보는 이의 마음마저 차분하게 만듭니다. 약간 여름이 이제 다 와서 또 그런지 되게 푸르르고 그냥 한적하니 그냥 조용해서 그냥 얘기도 이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수지와 나무가 만들어내는 풍경에는 늦봄과 초여름이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생기를 다하는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나 봅니다. 갑자기 이제 준비를 이제 김밥도 준비해가 왔는데 앉아서 김밥 먹고 과일도 먹고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밀양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4, 5도 높은 28.6도.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 5월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체제 출범 이후 서부 9개의 시군이 별도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서부 대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진주에 있는 서부권 본부에서 진주, 사천, 고성, 거창, 합천 등 9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서부부지사 주재로 열고 서부 대개발 핵심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와 항공우주산업, 산지관광특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의 전국 시도 가운데 누리과정 학비 지원금 부정수급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자를 보면 서울시가 1,048건, 경기도 445건, 경상남도 255건 순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31.5%가 출결관리 부적절로 출결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학비를 부당하게 수급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경남적 전통시장 46곳이 배제됐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석 달 전부터 세입자가 임차 희망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창원 상남시장과 경창상가, 진주 이현상가 등 모두 36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충무공 탄신 4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임진왜란 해전과 충무공 이순신을 주제로 오늘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일 이순신 관련 학자들과 해군사관생도, 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는 국방대 노영구 박사를 포함해 명나라 시대사 전공 연구자인 중국 팡지위엔 교수, 임진왜란 전문 연구자인 일본 오타 히데하루 교수 등이 참석해 임진왜란과 충무공을 재조명하는 학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경남 노본랜드 재단은 오늘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협약을 맺고 여성들의 일하기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지 내 90여 개 입주기업들이 여성들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재취업 여성들의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망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05년 550여 명에서 지난해 400여 명으로 10년 사이 감소 추세지만 이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0명 안팎 수준이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9%로 높아졌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